2월 27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제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즉 특검 연장 여부 그리고 탄핵 이 부분이 향후 2주 동안에 결정된다. 그래서 이 봄은 황사나 먼지, 꽃가루 때문에 흐리기는 하지만은 올해는 정치적인 혼란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총리실은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 목적과 취지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검찰에 이제 특검이 하던 미진한 수사를 넘겨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또 미진하면 정치권이 새로 협의해서 새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 3월 13일 전후에서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의 수사를 끝으로 당분간은 대선 기간에는 이런 수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된다면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와 또 별도로 이 헌재에서는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헌재의 변론이라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인 피고와 또 탄핵을 소추한 원고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정인을 내세워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다투는 부분을 이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헌재가 사실상 마지막 날로 정한 오늘이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과 헌재 그리고 국회 소추인 측 간의 마지막 논쟁이 벌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17차까지 변론을 했는데요. 원래 헌재는 22일 그리고 24일 이러다가 오늘 2월 27일로 한 3일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최종 통보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담은 그 문서를 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은 왜 그러면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포기했을까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갔을 때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이정희 재판관은 나오게 되면 소추인 측인 국회 측의 신문에 박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측 소추인이 묻고 박 대통령이 대답하는 과정이 마치 검찰과 피의자 간의 문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 대통령이 사실상 현재까지 벌어진 이런 국민들 일반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 가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서 그 내용이 국민들이나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헌재가 구인이 다 되어야 재판을 하지 지금 8인 체제인데 재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관 수가 8인에 불과하고
며칠 더 지나면 7인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변론 종결을 전제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국회 측은 권성동 단장, 소추인단 단장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의 의견을 대해서 이 소추인 측의 의견을 헌재에 피력하고요. 그리고 이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서 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4파트에 걸쳐서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헌재에 있어서 마지막 변론 기일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의 장이 될 것이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보드판에 글을 썼으니까 보면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 내용이 별로 복잡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입장에서 제가 써봤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은 불참키로 했습니다. 특검은 이 황교안 대행이 수용 불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일 2월 28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헌재에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자, 이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들에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쓰는 내용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느냐? 예상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 쓰게 만듭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겠죠. 국회가 소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에 이렇게 뭐 고소장이나 이런 걸 접수했을 때 그 고소 내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각을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이 지금 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절차라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을 이렇게 하는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되면 이 파면을 신청한 국회의 내용이 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이 탄핵을 소추한 것을 헌재가 인용을 하게 되면 그걸로서 대통령은 한마디로 파면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장 그리고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들이 또 그 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연구관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 가지 A안, B안, C안으로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헌재에는 재판관 평의를 여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선고일 2, 3일 전에 엽니다. 선고일이라는 것은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으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3월 10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평의는 3월 8일을 전후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평의는 뭔가 하면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8명이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탄핵을 인용한다. 나는 탄핵을 기각한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평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9명 중에 6명이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1명이 없기 때문에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동의하게 되면 탄핵 발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4월 30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났고요. 그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 날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27일 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2주 뒤인 3월 13일 날 선고하지 않겠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럼 오늘 왜 헌재의 마지막 변론에도 출두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하게 되면 현재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의
이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재의 구성과 그리고 이 진행의 절차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문제를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9명 중에 8명이고 지금 그것도 1명이 더 나가서 7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채워서 해야지 왜 이렇게 숫자가 부족한데 진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헌재가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 탄핵 심판이 이제 보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수순으로, 절차적인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데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오늘 가서 한마디로 피의자로서의 요건을 갖춰줘 버리면 헌재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이나 탄핵 기각을 바라는 층에서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이 수순을 밟지 못한 채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야 지금 자신들이 바깥에 있는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의 힘을 모아서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요 며칠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정미 재판관의 과거 세금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누구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로 모든 세상의 문제를 지금 단죄하는 그런, 한마디로 테러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 하면 처음부터 탄핵이 소추되어서 헌재에 넘어갔을 때부터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임명되었을 때부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야 되고, 또 처음부터 한 명이 비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채워서 하자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탄핵이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 대통령의 오늘 이 헌재 참석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비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 이러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 이후에 벌어질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요, 이 헌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까?